자, 김서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에미상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실정은 도대체 대통령은 알고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부는 대책이라도 세워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네, 이게 지금 긍정평가, 부정평가 계속 이제 매주 나오고 있는데 네.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30% 초반에서 계속 다포 상태에 머물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예. 평가가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30% 플러스 마이너스 대의 긍정 왔다 평가고 갔다. 예. 부정 평가는 60%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계속 갈 확률이 많아요. 사실은 취임 초기에 이런 경우는 네. 역대 정권에서 거의 없었던 없었죠. 상황이죠.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강우병 파동이 났을 때 순간적으로 내려갔지만 빨리 회복을 했던 건데 네. 지금은 계속 적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추석 민심을 뭐 돌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행보를 하고 뭐 민생 행보를 하고 군부대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지만 똑같이 이렇게 평행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네.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불안하다.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네,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네. 보이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예,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에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뭐 저는 국정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거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네. 오랜 고민 없이 검사 생활을 하고 검찰총장으로 끝나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아는 것 위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 예, 네. 잘하는 것. 예.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수사, 조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고소, 고발, 기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편한 사람 검사 출신들을 또 측근에 기용을 하고 또 측근들과 얘기를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네. 또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권 탄압이나 정권 조사, 뭐 고소 고발 과거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지금 현재가 어렵고 네. 미래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국정 철학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렵고 또 지금 정책을 정부의 기능을 강화를 좀 해서 네. 국민들이 편해져야 되는데 지금 각자 도생식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 각 방역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 각자 도생이 각 방역으로 가잖아요. 정부가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방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지도에 그것이 바로 바로메타로 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에 기대하고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네, 정책적인 면도 있고 또 국민 통합인 면도 있고 화합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뭐 통합에 대해서 자신은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뭐 수사, 특히 네. 전 정부 아니면은 야당에 대한 수사가 좀 노골화되고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지적이 나오고 있고 뭐 네.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그렇죠.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표적 수사, 표적 감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확대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국민들은 사실 많이 우려하고 있죠. 지금 그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잖아요. 물가를 잡고 네. 또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네. 문재인 정권의 표적 수사나 표적 감사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하니까 많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젠 지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쳤다 우리 국민들이 예. 네. 지쳐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뭐 탓하지 마라, 전 정권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마라, 네. 우리 실력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네. 그게 또 막상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 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어. 그때는 전 정권 탓하지 마라라고 네네. 하면서도 지금 전 정권 수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도 공정과 상식을 가장 많이 외쳤는데 그렇죠. 지금 뭐 수사조차도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무혐의, 뭐 무송치, 뭐 이런 것들로 네. 해서 국민 여론이 아주 한 50%, 60%가 부정평가를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네. 야당이나 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탄압 또는 조사 이런 것들이 거기만.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런 정부 여당의 모습, 윤 대통령의 검찰의 모습 이거 좀 보면 민주당이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예. 제1야당 민주당 또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지금 당에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의원님도 역할을 네.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당에서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저도 그 위원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위원으로 포함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박범계 전 그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네. 거기서 각종 지금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석 전날 또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검에 가서 예. 중앙지검장 면담을 신청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면담이 거절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네. 또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진상 규명단, 특히 대통령실 의혹 진상 규명단 같은 경우는 네. 한병도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저는 아하. 국방 쪽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서 여러 가지 비리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이것을 국정조사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국정감사 때 정식으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꼭 필요한 자리에 계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 이전 문제, 관저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해 오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시고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한남동 관저로 이제 들어갔다 이사를 네. 하고 뭐 출근도 거기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저는 다 이제 정비가 된 건가요? 그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뭐 그거예요.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공개가 안 되니 어떤 사실 얘기인지. 관저에 정규 헬기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것도 제대로 준비 안 된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는 위기 관리 할 수 있는 어떤 벙커라든가 이런 실이 있어야 될 텐데 잘돼 아마 있는지. 지하 벙커 같은 경우 대피호도 겸 써야 될 이런 대피호나 네. 이런 거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그걸 그러니까요. 만들 어떻게 정도로 했을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못 한 개 룸을 가지고 그런 방을 설치했을 확률이 있고요. 거기는 또 각종 테러라든가 위협으로부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상 위협, 공중 위협을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상 위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가스라든가 네. 이런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가스나 이런 테러에 대비한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아마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했을 텐데 네. 그것도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공중에는 드론이라든가 또는 무인기나 뭐 공중 공격에 대한 위협도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공진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대공진지는 만들지 않고 주변 다른 지역에 있는 방공진지에서 임무를 기존에 활용한다. 있던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대통령 관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준비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어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예. 있다. 예. 안보상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소잃고 외양간 네. 고치기를 할 확률이 많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예. 계속 그러다가 공사만 결국은 하다가, 예. 결국은 거기는 대통령 관저로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네.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관절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2, 3년 그래요? 쓰다가. 예. 그럼 우리 또 세금이 들어가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결국은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아이고.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좀 협소하고 네. 헬기장도 임시로 내리고 뜰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지만 그건 산 중턱에서 헬기는 진출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 또 외부에서 또 감시가 다 되는 지역이고 네. 또 그 북쪽 그쪽 그 외곽 지역은 울타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취약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오래 있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예, 예측을 예.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럼 더 새로 짓고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네. 계속 얘기했던 게 496억만 윤 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강조해 왔는데 예. 뭐 점점 계속 돈은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네. 낭비잖아요. 낭비 지금 그렇죠. 보십시오. 아크로비타에서 지금 4개월 있을 동안에 네. 여러 가지 장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럼요. 안에 뭐 여러 시스템을 만들고 네. 방탄 유리도 하고 그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지만 지금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네. 거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3, 4개월 쓰려고 그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한남동 가서 1, 2년 쓰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관절을 또 또 새로 짓고. 지면은 거기에 많은 예산들 투입됐던 것이 네. 또 그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것들이 낭비인 것입니다. 예. 아까 저희 시청자분 댓글에 이제 시금치 한 단 9,000원 한다고 네.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몇십억, 몇백억, 뭐 몇천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뭐 조 단위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5년치 다 네. 합하면은. 네. 그래서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런 거 없이 지금 안정적으로 민생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아마 대통령실도 피곤할 것이고 국민들도 더 피곤하고 그럼요. 피해는 고스란히 오는 것이죠. 예. 국민들에게. 이 매주 얘기할 때마다 다 제 시청자분들도 좀 화가 나셔가지고 네. 댓글도 달아주고 계신데 김병주 의원과 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정조사 또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건 이제 제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거 통과될까? 통과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과되기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고 위원장. 네. 또 그것이 거기가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 여론 앞에 그 대통령도 그대로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벌써 그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 60%가 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10명 중에 6명이 넘게. 그 비율이 높아지면은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워서 네. 그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하기 어렵겠죠. 결국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그 당은 없고 네. 어떤 정치 당도 없고 아하.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게 되게 되면은 그 역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의해서 네.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여론이 관건이고 네. 국민들이 지금 뭐 10명 중에 6명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퍼센테이지 국민들 여론이 특검은 꼭 필요하다라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 공정과 상식을 외쳤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의 아내 대통령의 아내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상대에겐 아주 엄한 이런 모습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진정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모든 것은 법 앞에 공정해야 된다. 나부터 내 가족부터 네. 그렇게 해서 특검으로 가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 대통령도 훨씬 더 그렇게 여론적으로 좋아질 텐데 지지율도 오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가 아. 쉽지 않겠죠. 예. 네. 사실은 상식. 자신에게 엄격하고 네. 자기 주변에 자신과 자기 주변에 엄격하고 외부에 간대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잖아요. 아하. 자신과 아내와 처가에는 간대하고 또 측근들에겐 관대하고 네. 밖에는 아주 엄정한 칼날을 들어대면서 법대로 모든 하자. 걸 법대로 하자. 그거 법도 오만 거지 쌍끌이로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 이게 안 보인다. 네. 김건희 특검법을 꼭 통과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뭐 현평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지금 사법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가 50% 훨씬 넘잖아요. 60% 네. 가까이 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국민들의 이제 거센 여론,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계속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또 계속해서 반발하게 되고 지금도 주말마다는 촛불을 들고 나오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여론을 계속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봐야 될 것 같고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이 탄핵 때도 네. 그때도 이제 탄핵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결국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때 촛불을 들고 나왔던 네. 시민들의 모습도 생생한데 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끌어 갈 거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네요. 네. 결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견고합니다.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네. 우리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네.